여의도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유학기 자기주도 학습 알까기 캠프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계속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을 겁니다. 학교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수업 듣는 게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고 나갈 때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하시고 다니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학습 유형 검사를 했었죠. 성실하게 검사에 임한 친구들은 자신이 좌뇌형인지 아니면 여기 우뇌형인지 아니면 양쪽 뇌를 다 비슷하게 잘 사용하는 스타일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는 내가 시각형인지 아니면 척각형인지 아니면 운동감각형인지도 확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나의 성격과 좀 적성, 학습 유형이 세모형인지 아니면 네모형인지, 그 다음에 별형인지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형인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성, 성격, 학습 유형이 이 관련돼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었죠. 그래서 본인들 각자 내가 무슨 형인지 아니면 점수가 정말 비슷하다면 숫자가 비슷하다면 아마 두 가지 유형 또는 세 가지 유형을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골고루 전부 다 이렇게 잘 발달된 친구들도 있고요. 꼭 어느 한 유형으로만 특정 지어지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만약에 개수 차이나 점수 차이가 좀 난다면 그 유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각 유형별로 관련된 설명과 직업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각 시각, 청각, 운동감각 관련해서 공부 방법도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본인한테 유리하게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잘 그 학습 유형 검사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 유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학습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학습 전략의 맨 처음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여러분 시간 계획, 공부 계획을 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각 학습 유형에 맞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서로 나누어준 활동지를 파일이 다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인쇄를 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작성해 보고 다 못한 부분은 반드시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2시간을 연결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학습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집중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나오고 시계가 나오고 학습 시간 관리가 나왔죠. 자, 먼저 여러분 지금 활동지로 선생님이 나눠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보면 사전 시간관리 척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들 이름도 쓰시고 이게 열문항에서 일상시간관리와 공부시간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를 지금 그냥 OX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맞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별 표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안 맞으면 그냥 놔두시고,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총 20문항이니까 빨리 바로 읽어보시고 여기서 체크를 해서 과연 내가 시간관리, 그 다음에 공부시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밑줄, 여러분 질문지에 보면은 번호에만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다 쳐져 있는데 그 밑줄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밑줄 내용 숫자가 만약에 한 5개 이상 정도 나오면 여러분은 아마 의동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시간관리와 자기 공부시간관리를 잘 관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밑줄 부분은 공부시간과 시간관리를 잘 하는 내용들이고, 나머지 밑줄이 안 쳐져 있는 내용들은 조금 공부시간과 시간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체크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밑줄이 안 쳐진 쪽에 체크가 많이 될 겁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보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원래 생활 습관대로 해오던 대로 체크를 쭉 해보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계획을 짤게요. 자, 우리는 시간이 항상 있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우리 수명으로 따지면 요즘 같으면 80년 정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우리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획대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리고 낭비되는 시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간들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보고 친구들보다 더 알찬 시간을 보내봅시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시간은 우리가 쉽게 낭비하는 시간을 얘기하면 되겠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터넷 원격 수업을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저는 아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점이 있었나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이 많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부터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아는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인전기에서 나왔었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의 출판사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1달러짜리 책 한 권을 가리키면서 점원에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점원이 동의하지 않자 그 손님은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인쇄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점원이 대답했는데 손님은 기어코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나겠다고 하여 점원을 할 수 없이 그를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이 이 책을 최저로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나요? 손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1달러 25센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답했어요. 1달러 25센트? 점원이 방금 1달러라고 했는데요. 그랬지요. 하지만 지금은 1달러 이상을 발휘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일을 중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얼마나 내면 되죠? 손님은 이해하면서 말했습니다. 1달러 50센트입니다. 1달러 50센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1달러 25센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달러 50센트입니다. 손님은 이 말을 들은 채 돈을 카운터에 놓고서 책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책을 들고서 나갔죠?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달러짜리 책을 깎으려고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프랭클린이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그 질문을 받으러 오다 보니까 책 가격을 올렸죠. 25센트. 그리고 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25센트를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이 책 가격과 이 프랭클린의 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무엇 때문에 책의 가격을 2번이나 올렸죠? 자기 시간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손님 때문에. 그것도 몇 푼 깎겠다고 사장을 불러서 협상을 한 거죠. 자, 일상생활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내 시간을 뺏긴 적이 있나요?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만약에 잘 안 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함께 체크해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결국은 시간은 뭐라고요? 돈이죠. 시간은 여기서 말하듯이 잠깐 1, 2분 사이에 책값을 50센트나 더 올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시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례처럼 시간은 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활용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짜는 방법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한테 제가 선생님이 활동지를 또 나눠준 것 중에 요 양식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 일주일이라고 해서 요 양식이 주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시간별 활동을 기록해 봅시다. 자, 평소 생활은 그대로 가급적 세부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시간 활동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통 보면은 여러분 지금 한번 같이 해보세요. 선생님이 잠깐 같이 하다가 넘어가고 다음에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마저 다 해서 계획 짜는데 함께 하시고 나중에 선생님과 그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아침 9시 9시가 아니죠. 학교 가기 위해서 보통 7시 정도에는 다 기상을 하죠. 토요일, 일요일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시부터 8시까지 보통 세면하고요. 여기는 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식사하죠. 자, 여러분들은 한번 잘 기록해 보세요. 실제로 과연 등교 시간이 8시인지 8시 반인지 각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 보통 한 이 무렵에 3시, 4시에 석기를 하죠. 여기까지 학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학원도 가고, 각자 학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TV를 시청한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숙제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꽤 되겠죠. 보통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 수면을 여기서부터 수면 자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이 다 다를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학원을 시간 1시간 가는 친구들, 2시간 가는 친구들, 3시간 가는 친구들 다 있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오전에 또 어떻게 하고 일요일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어떤 계획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과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눈에 다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한번 반드시 이거를 기록을 하시고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나실 때 이 내용도 함께 선생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나의 현재 생활 모습이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거 거짓말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생활하는 모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내가 개선해야 되고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기본 자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자 보시죠. 아까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했습니다. 168 24 곱하기 7을 하면 47, 28하고 274,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168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시간 계획을 잘 세워 잘 활용하여 봅시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잠깐 현재 상황을 갖다가 기록하러 가면서 쭉 펜으로 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정시간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정시간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가 그 시간을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활동지 나눠줬습니다. 이 내용 나눠줬으니까 이것도 작성해보세요. 자, 여러분 잠은 꼭 자야 되죠. 그러면 잠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일주일 내내 잠자는 시간을 한번 여기다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7시간씩 만약에 잔다고 하면 49시간 정도 되겠죠. 여기를 갖다가 뭐 7시간이든 뭐 나는 8시간이다. 근데 일요일 날은 나는 막 10시간 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한 번 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 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한다고 하면 저녁 4시까지는 8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겠죠. 그러면 68, 48, 58, 40시간이 되겠죠. 학교 시간도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도 학교마다 다르니까. 자, 학교 시간. 그 다음에 학원 시간. 학원도 뭐 1시간 가는 날, 2시간 가는 날, 아니면 3시간 가는 날, 뭐 어떤 때는 4시간 가는 날도 있고 그러겠죠. 그 시간들을 한번 여기다 쭉 적어보시고. 우리가 밥은 보통 하루에 3번 먹고 1시간씩 걸리죠. 쉬는 시간까지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총 하면 37, 21시간이 나오겠죠. 밥 먹는 시간들. 그 다음에 씻고 운동하는 시간도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가죠. 그러면 한 7시간을 잡아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총 한 뭐 100, 한 30여 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계산.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30시간은 이거는 바꿀래야 바꿀 수 없이 항상 고정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유동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유동시간이라고 해요. 자, 168시간에서 고정시간을 제외한 시간 그거를 갖다 유동시간이라고 하고요. 또 저축활용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동시간은 아까 고정시간을 뺀 시간이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그 다음에 쉴 때 쉬는 시간 학교에서 쉬는 시간도 있죠. 학원에서 쉬는 시간들 그 다음에 학원하고 학교나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밥 먹는 각 식사 시간들이죠. 점심시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어차피 식사를 하면서 식사 끝나거나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나 급하게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짬 시간을 이용해야겠죠. 짬이라고 하죠. 잠깐 나는 짜투리 시간을 짬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내가 과연 몇 분 정도씩 이렇게 되는 시간을 이런 때는 아마 분으로 좀 따지겠죠. 분으로 따져서 월요일날 몇 분 정도 나오는지 그럼 다 합치면 또 시간 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시간과 유동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아까 먼저 일주일 동안 한 생활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도 여러분 활동지에 기록을 해서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꼭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시간은 얼마를 벌 수 있죠? 우리 요즘 아르바이트 하면은 보통 시급이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아까 고정시간에서 유동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까 130시간을 뺐으니까 한 38시간 정도, 35, 6시간, 8시간, 30시간 좀 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잘만 활용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뭘 한다면,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7,000원씩 30시간이면 얼마니까? 37시간, 200, 21만원이나 되네요. 21만원 하루에, 일주일에. 21만원에다가 8이니까 38, 26만원 정도. 26만원 정도가 돼요. 여러분의 유동시간에서 그 남은 시간의 가격은 이 아르바이트 7,000원으로 시간을 따진다면 일주일에 26만원이라는 시간에 돈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 시간들을 활용 안 하고 다 그냥 흘려보낸다면 아무 생산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26만원씩을 버리는 겁니다. 26만원을 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자, 시간을 돈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시간은 26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 것이다. 이제 여러분 판단이 달려있습니다. 내가 26만원어치를 매번 일주일에 그만한 돈 38시간을 그냥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공부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좀 더 운동이라든지 게임도 하겠지만요. 이 모든 시간을 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을 26만원어치의 38시간이라는 시간을 일주일에서 그냥 다 낭비해버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미래에도 다 지켜야 되는 문제죠. 자, 여러분은 시간 관리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제부터 나의 다짐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의지를 한번 잘 다녀보세요. 자, 이제 보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라는 그 양식하고 같은 양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의 생활 계획,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고정시간, 유동시간도 다 파악해 봤는데, 그거를 마무리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기다가, 이 양식에다가는,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계획을. 자, 일주일간 계획을 여기다가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아까 여러분이 이미 했기 때문에 나의 일주일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했기 때문에 계획 짜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오전 기상 시간이 이 정도 되고요. 보통 여기는 이제 한 취침 시간 나온다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자기 계획을 꼭 짜셔야 됩니다. 여기는 학교 생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식사하고 뭐 세면하고 학교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학원 다니고 하고 내 여기 이제 여유 시간들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지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 시간은 또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토요일 일요일 2주 동안 운동 시간 있으면 운동 시간 아침에 운동을 하거나 저녁에 운동을 하거나 또는 친구들과 잠깐 게임을 하거나 등등의 일주일간의 계획을 이제 짜는 겁니다. 자, 그 일주일간의 계획을 짜는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주간계획표는 전반적인 일주일 동안의 나의 활동을 계획해 놓는 일정표입니다. 그죠? 계획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게 짜야 하고요. 자신이 실천하지 못할 계획을 세워 실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계획표를 세우는 경우라면 절대로 무리해서 실천하지 못할 만큼이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20% 정도 약간 높게 잡고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실천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안 되고 실천할 가능성 있는 정도 자기 생각보다 약간 20% 정도. 자, 이제 주간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아시나요? 앞으로 배운 3개월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쉽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간 계획은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리라는 것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혼자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우선 가까운 공부 잘하는 친구들로부터 학습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한 후 효과적인 자신의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나의 생활 관리와 지구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시간 관리는 공부를 잘하는 과정에서 필수 과정을 여러 명심하고 꼭 지켜나가는 습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주간계획을 한번 배워봅시다. 주간계획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그 양식을 보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짜야 할까요? 하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계획은 내용 중심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계획표를 아무렇게 짜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과목을 기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7시부터 8시까지 공부를 하겠다면 무슨 과목을 공부할지를 반대해요. 그냥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 공간이 더 있다면 국어면 국어 공부에 대한 분량까지 해놓으면 더 좋죠. 물론 다른 부분에 뿐만 아니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면 거기다가 공부할 분량까지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공부량을 분량까지 적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휴일은 좀 쉬고 나중에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자, 데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데드라인이라는 건 마감 시간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일주일 내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주말에는 뭐 편히 잔다고 아까 뭐 10시간 뭐 잔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평일도 힘들어집니다. 평일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일요일하고 늦게 일어나려고 시간 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각각 공부하는 과목별 영역을 침범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낮에는 학교에 있고 오후부터 계획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고정시간과 유동시간 얘기할 때 짜투리 시간 얘기했죠. 짜투리 시간을 항상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 중에 이동하는 순간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히려 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됩니다. 1시간 내내 공부하는 것보다 잠깐 암기를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때 공부가 훨씬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불필요한 시간을 묶어서 짜투리 시간을 세워도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이제 확보를 해야겠죠. 이 계획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을 확보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냐에 따라 성적이 좌우됩니다. 당장은 성적이 안 오를지 몰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성적은 오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 갔다 오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은 그냥 학교하고 똑같은 일상적인 수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걸 공부라고 다녀야 되지 학원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간과 외부활동 시간은 주로 주말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일에는 어떤 자유시간이라든지 뭐 친구들하고 어떤 게임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평일에는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주말에 만나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모여서 게임도 하고 잠깐 그러는 겁니다. 자, 암기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배운 것을 최소 2-3시간 반복해서 공부하는 습관도 가져야 돼요. 일요일 오후 최소한 주말 동안 일주일 동안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까지는 공부를 하세요. 토요일도 쉬는 시간 계속 놀지 마시고 토요일까지는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잡아서 왜냐면 평일에는 여러분 공부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토요일까지는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계획을 짜서 일요일은 좀 여유있게 쉬시면서 여가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토요일 날 특히
가급적이면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획으로 계획표 거지를 쓰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공부 시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는 공부 시간은 굵은 펜으로 영역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 시간 이 계획표를 짜면서 이전에 나왔던 이 계획표에서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굵은 표시, 보통 공부 시간이 이쯤 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선을 갖다가 빨갛게 한다든지 항상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글씨도 다른 데보다 더 굵은 글씨로 작성하는 방법도 좋죠. 그리고 눈에 확 띄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간계획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월화수목이고요. 시간이 있죠. 오전 시간 기상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 생활하고요. 자 오후 저녁 시간 보통 3, 4시부터 학교에서 돌아와서 각각의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하고 또 공부 시간이 잡습니다. 수강 그다음에 뭐 여유있게 TV 시청도 보고 자기 할 또 계획을 짜는 거죠. 이건 샘플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나눠진 그 양식하고 같죠. 그림이지만 자 이제까지 일주일 계획 짜는 공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다 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하는 내용을 적어놓고 거기에 과연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공부를 얼만큼 할 건지 어떤 시간을 얼만큼 할 건지 공부 분량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과 계획만 정확하게 나오면 계획 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 모두 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말에 토요일 날도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한 공부를 갖다가 한번 복습을 하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지 못한 공부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서 학원 다니라고 또 과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주말에 토요일에는 반드시 다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여가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주일간의 계획을 잘 짜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3개월 계획표입니다. 여러분이 한 3개월 계획표라니까 3개월씩이나 무슨 계획을 짜놓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하루도 잘 짜기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큰 목표를 갖고서 그 계획을 짜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 무슨 목표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 실천을 잘 하겠습니까? 그죠? 한 달 또는 3개월 그런 계획을 짜놓고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과목에 어떤 공부를 얼만큼 하겠다. 또 시험이 3개월 후인데 시험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거기에 맞게 일주일씩 공부를 하고 또 하루하루 또 계획이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획은 3개월 계획표입니다. 그 3개월 계획표도 어떻게 짜는지 선생님이 한번 같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3개월 계획표는 학습 계획을 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해진 목적지까지 그 위치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이 모여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큰 윤곽을 잡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단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1년을 4분기로 나눠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1학기에 3개월, 2학기에 3개월, 3개월씩 만들어 3개월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 그 다음에 1일 계획을 차례대로 세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계획이 그냥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만 있는 게 아닙니다. 3개월 단위 계획, 월간, 한 달 계획, 주간 계획, 1일 계획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우등생이 되고 싶다면 이런 계획들을 다 짜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바다 위에서 보트를 타고 혼자서 그냥 붕붕 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3개월 단위의 계획을 배우는 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리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도 그렇고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인내심이 없으면 이것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선생님과 함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리에서 나의 일상적인 목표보다 시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흐름이 시간에 맞춰져야 합니다.
자, 그럼 3개월 시간 관리 계획표를 한번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3개월 시간 계획표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목표 지향 마감선에 끝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 지향 마감선이라는 것은 내가 끝내고 싶은 날을 정해놓고 그 시점까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여 끝낼 수 있는지 목표와 다짐을 정해놓고 1차 마감선, 2차 마감선, 3차 마감선 나름대로 정하여 최종 마감선까지 목표와 과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목표를 잡고 공부량을 잡았으면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그 언제까지라는 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계획입니다. 그거를 마감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3개월 계획 목표는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또 3개월 안에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하지 않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감으로 처음에 시도했던 목표에 대한 자부심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면은요, 물론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 모든 계획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사는 것과 계획을 짜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내는 거는요, 나중에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00% 실천이란 건 인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 100% 실천도 하게 되겠죠. 처음부터 100% 실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안 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죠. 자, 과정 목표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3개월 목표를 세웠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목표가 있어야겠죠. 3개월 했으면 한 달간은 뭐하고 또 한 달은 뭐하고 또 한 달은 뭐하는 중간 월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매주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그 과정도 또 하나하나 이런 것처럼 학습 과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각 과정마다 자기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 안 하면 3개월 후에 내가 해내지 않는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과정 목표가 중요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점점 더 학습 계획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뜻이 자신의 학습 실행력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과정 목표를 잘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순위, 즉 목록 위주로, 우선순위의 목록 위주로 목표 수준을 평가하고 3개월 계획을 대비하도록 합시다. 자,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줄 건데요. 자, 우선순위를 배우게 될 때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계획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미룬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제때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짜고 가지만 3개월 만에 계획을 짰으면 모든 매일같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겠죠. 계획 짜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획 짜여지는 걸 우선적으로 안 하고 급하게 안 하면 그 계획 짜여진 것은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로 우선적인 목록이 필요하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실천하는 단계가 왔네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는 것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하시면 변합니다. 좋아지게 되고요. 자, 실천 계획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세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 내가 달성해야 하는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3개월 계획표를 만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샘플을 보세요. 요게 이제 보세요. 8, 9, 월요일, 10월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달은 며칠 있죠? 31일 정도 있죠. 그럼 보통 한 달간 계획들은 보통 일주일 동안 내가 수학은 무엇을 공부할 건지, 또 어디에 일주일 몇 주 동안 이거를 공부할 건지. 자, 보세요. 지금 수학이 2차 방정식은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나가죠. 9차 방정식이 그 다음에 마지막 수부터 시작하고, 교재 범위는 천재, 시기풀이 또는 판별, 근거하기 이렇게. 또 영어는 문법을 한 달 내년다. 또 교재 범위는 성문토대명사, 이런 동명사, 조동사 이런 일주일 단위로 계획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또 우선순위 하는 체크하는 목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9월에는 또 역시 수학은 2차 부등식 하든지 부등식 하든지 다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자,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딱 10월 달에 또 이게 더 이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목표의식도 약해지고 계획도 쉽지 않아요. 3개월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계획표예요. 자, 이것도 이제 3개월 공부하는 그 계획을 짜는 양식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양식이 좀 넓은 양식이니까 이거를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또 좀 약간 다른 양식입니다만 월 단위에서 3개월 하는 건데 여기에 전략이 있죠. 일요일은 무엇을 한다, 노트 암기 전략 이런 식으로 또 교과서 2번 읽기, 문제집 풀기 몇 월 달 이게 월별로 집중적인 어떤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뭐 이번 9월에는 교과서를 2번 읽을 것이고 문제집 풀기가 보답 정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다가 그 한 달 내내 나는 무엇을 공부를 하겠다 내용도 적을 수 있고요. 자, 이제는 3개월 계획표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일주일 계획표와 3개월 계획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양식을 다 나눠 드렸으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반드시 실습을 해서 내 계획표를 짜보세요. 여러분 이 계획표를 반드시 짜야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좀 좋아집니다. 이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또 실천도 어려워요. 이것을 제대로 짜고 제대로 실천하는데 그 습관을 들이는데 3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습관 만드는데 최소한 3개월 동안 이 계획 짜는 걸 계속 하고 그 다음 어차피 계획은 계속 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 짜는 시간 관리하고 계획 짜는 걸 생활화하면 계속 이제 그 시간 계획 짜는 방법도 좋아지고 실천하는 방법도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공부 실력도 좋아지게 되죠. 자, 이제는 일일 계획표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일 계획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실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죠. 우리 계획표에서. 왜냐면 일일은 그날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날 행동으로 옮기고 그날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계획표는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계획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의 일과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을 시간 계획의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할 때는 부모님이 반드시 참석하여 실천 여부의 확인란에 확인을 하고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도움을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실천을 잘할 때까지 적절한 통제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적절한 통제를 안 두면 금방 포기하죠. 3일도 안 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나 공부는 쉽지 않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절한 통제를 두기 위해서 부모님 도움을 좀 받고요. 부모님은 또 실천하기 어렵거나 힘들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일 계획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계획 세울 때 공부 양이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시간 중심 양으로 좋을지? 좋은 질문이죠. 자, 일단은 시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의 양은 그 다음에 정하는 거죠. 내가 만약 1시간을 공부한다면 그 1시간 동안 한 분량을 갖다 내가 추가 계획을 세워야겠죠. 무조건 그 1시간 동안 내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량을 끝내고 나면 쉬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일 계획표는 시간 중심을 계획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이 해야 할 공부 분량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분량을 시간 내에 다 못 끝냈다면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끝까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잘 수가 있죠. 자, 일일 계획은 잠들기 전 10분 전에 다음날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 계획을 미리 다 짜서
해도 무방하나 처음 시행하는 학생은 하루 전날 다음날 계획을 적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루의 공부를 다 마친 후 저녁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계획을 잘 지키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 확인을 꼭 받는 거죠.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습관도 잘 만들어지고 계획을 차근차근 잘 이렇게 짜고 실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창피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모님께 도움 요청을 하세요. 자, 어려운 과목부터 할까요? 쉬운 과목부터 할까요? 자, 일일 계획 간의 이동인데요. 계획을 세울 때는 사람이 날씨에 대처하듯이 일이 잘 되어갈 때와 약간 잘못되어갈 때 최악의 경우가 될 때 등 고려하여 느슨하게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려운 과목을 먼저 한다든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운 과목을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 보면 일일 계획 샘플입니다. 자, 하루에 내가 공부할 양들 이렇게 영어, 수학 영어, 국사 또는 복습 공부할 양을 이렇게 하루에 딱 적겠죠. 아까 시간 계획표는 쭉 있지만 시간 계획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일일 동안 학습을 내가 뭘 할 건지 주요 학습은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교재는 뭘로 하고 학습 내용은 뭐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언제 무슨 시간대 하고 그 다음에 시간량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 실천하기 그 다음에 부모님 확인 또는 뭐 교사 선생님한테 뭐 확인 받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짜서 실천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순서는 자 이보세요. 지겨우면 바꿔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학하고 영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그러면 국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복습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과목을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이게 이제 일일 계획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해놨습니다만 아까 일주일에 그 시간 계획대로 쭉 있었죠. 이거는 이제 공부 관련한 일일 학습 계획입니다. 우선 급한 거 또는 어려운 것 재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 쉬운 것 순으로 하면 좀 수월하겠죠. 그런데 이 급하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또 재미있는 건 어떻게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선생님이 좀 진행하기 전에 사람마다 친구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컨디션 좋을 때는 이걸 먼저 실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럴 때 특히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습관 공부하는 습관 또는 계획대로 실천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당장 이렇게 어렵고 급한 걸 하기가 어렵죠. 국영수가 내가 성적도 안 좋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수포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학을 먼저 계속 매달려야 된다? 아닙니다. 공부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흥미있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한 성취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공부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급하고 어려운 것부터 공부해도 됩니다. 그렇게 시간 관리 잘 펼쳐나가면 좋지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국영수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암기 과목을 먼저 내가 좋아하는 암기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보고 그걸로 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또 그 다음에 국어도 잘하게 되고 영어도 잘하게 되고 수학도 잘하게 됩니다. 공부는 내가 해내야 됩니다. 자꾸 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일 계획도 좀 시간을 보세요. 여기 계획을 짤 때 보면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과목,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할 건지, 제목은 또 뭐고, 페이지는 어느 정도 하는 건지, 문제풀인지, 복습인지, 시간은 얼마고, 실행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보셨죠? 이게 일일 계획입니다. 학습 계획.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을 맨 나중에 대체적으로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순서는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을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자, 이제는 학습 분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학습 시간, 학습량인데 보통 앞서 주간 시간 관리와 1인 시간 관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시간 관리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든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시간 관리를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학습 시간과 학습량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학습 시간과 학습량의 관계가 학습 시간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학습 시간의 효과를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1시간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막 학습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서 나중에 그거 뭐 반의 반도 못하고 나가보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계획도 엉망이 되고 내가 그 다음에 또 1시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죠. 뭔가 1시간 동안 내가 목표를 다 했을 때 성취감과 함께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습 시간에 맞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 시간의 효과는 학습 시간 학습량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기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학습 시간은 학년과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죠. 요거는 하루 공부 학습량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보통 하루에 1~2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중학생은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고등학생들은 4시간 이상인데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갈 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생들은 자, 여기 학습량은 뭐냐면, 여러분 흔한 얘기로 국어나 어떤 교과서에 보면 소제목 있죠.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습니다. 한 단락에 여러 소제목이 모여서 한 그 제목을 이루잖아요. 그 소제목량을 몇 개 정도 하면 맞느냐. 초등학생들은 1시간에 2시간 사이에 2개 정도 하면 되고요. 중학생은 3시간에 한 3~4개 정도 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4시간 이상에서 5개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학교 학습계획은 총 하루에 3시간 자기 공부를 한다면 한 과목을 일주일에 해야 할 분량으로 정의하겠죠. 그 과정에서 중학교 소주제는 3~4개가 정도 되겠죠. 자, 보통 이게 소주제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수업 진도 나가는 부분도 있죠. 그것과 함께 같이 고려해서 하는 거고, 그 내용을 요 3시간 안에 공부를 해내야겠죠. 자, 선생님이 잠깐 요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왜 학습 분량이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정교 1등의 계획 짜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짜시나요? 자,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저 역시 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우리가 있는데 시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행을 잘 한다고 시간 계획을 짜지 않으면 전체적인 어떤 내 학습 저는 관리가 어릴 때 계획 짜기에 있어서는 정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시간대별로 과목들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를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과목을 제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과목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들은 또 조그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목별로 사실 할당해야 되는 시간들 자체가 다른데, 단순하게 이 과목은 몇 시간, 저 과목은 몇 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단순하게 쪼개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저는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하루에 공부를 하는 분량을 정해놨다고 하면은 과목별로 시간이 아니라 그 과목별로 내 능력에 맞게 몇 페이지까지 나는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을 오늘 복습을 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공부를 분량을 내가 소화를 할 것이다 라고 정해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수학은 내가 오늘부터 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공부를 할 것이고 과학 같은 경우는 30에서 55페이지까지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어떤 과목은 복습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정해진 분량을 내가 오늘 다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가령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3시간이 걸 수가 있고 4시간이 걸 수가 있고 뭐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루 동안에 적어도 수학만큼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분량까지 내가 오늘 할 수 있겠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의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오늘 수학을 총 10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5시간 정도를 나는 수학에 할애를 할 건데 그 5시간 동안 나는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쪽수로 내가 계획표를 적어놓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제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학교도 잘 나오지도 않고 맨날 학교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막 껄렁껄렁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사실 저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서프라이즈? 그래서 고2 말에 저한테 말을 처음으로 걸었어요. 상우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얘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공부를 했고 어쨌든 그 친구랑 같이 재수를 했고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친구의 다이어리에 제가 매일매일 홍주야 오늘은 무슨 과목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라. 그리고 어떤 문제집을 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해라. 오늘은 어디까지 복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매일매일 적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날은 정말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한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조금 일찍 끝나서 저는 7시, 8시면 끝난 적도 있었어요. 또 그 친구가 되게 기특한 거는 제가 할당된 분량을 소화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지들도 굉장히 대단했고 결국 진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중학교 수준도 안 됐던 그 친구 자체가 결국은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공부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고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계획표를 또 어떻게 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해요. 재수를 시작했을 때 가장 자신이 없어했던 수학을 뒤로 한 채 지금은 수학 학원의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계획은 이렇게 짜셔야 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 그런 계획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을 내겠다 그런 의지. 두 번째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의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성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계획이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 조그마한 실패를 뒤로 한 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악착같이 붙잡고 버티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과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나는 무조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말 돌진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6월달 모의고사가 있었죠. 고3 수험생 여러분 3, 4, 5월달 이제 3개월간 지난 거예요. 6, 7, 8, 9, 10 이제 5개월 남았어요.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자, 여러분 잘 들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같이 잘 들었는데 조금 아까 선생님이 분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학습 분량. 잠시만요. 자, 이게 학습 계획, 시간 계획과 어떤 학습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때는 그 학습 분량을 내가 얼만큼 적정하게 잘 계획을 짜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야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한 분량은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죠.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실천할 양의 분량만 정해놓고
그만큼 또 하고 나서 시간이 여유있게 나면 쉬고, 만약에 쉽지 못했으면 오늘 최대한 다 하고 나서 쉬어야겠죠.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걸 아까 말한 것처럼 급한 순위,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과연 나의 학습 내용이라든지 하루 일과 중에서 우선순위를 쉽게 바로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다 어떤 기술이 있어요. 자, 우선순위라는 거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파레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에서건 정말로 중요한 구성 요소는 단지 전체의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80대 20의 규칙으로 불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00개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진짜 중요하고 급한 거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법칙은 8대2 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면 시간 사용 시간의 20%가 결과적으로 볼 때 80%의 시간량에 해당하는 효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한 소수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 소비의 효과적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소비의 효과적인 건 진짜 중요하고 급한 걸 우선적으로 잘 처리할 때 여러분이 제대로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해야 할 과목의 경우에도 중요성의 80%는 20%의 항목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 목록이 10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20%에 해당하는 2개의 항목의 중요성이 80%가 높여진다. 그러므로 처음 계획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을 끝마친다면 그날의 중요한 일을 끝마치는 셈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공부할 과목이 있어요. 한 5과목 정도 한다고 하죠.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한 과목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얘기한 얘기지만 중요한 과목을 내가 먼저 끝내놓고 나면 여기서 지금 얘기는 난 한 50% 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목은 나머지 4과목이 남았어요. 그죠? 중요하고 힘든 과목을 해냈기 때문에 나머지 4과목은 마음 심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고 이제 편하게 나머지 시간을 또 공부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과목, 우선적인 과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목표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죠. 잠자는 거, TV 시청, 게임, 전화, 잡담 등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거나 급하진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은 또 있어요. 그죠? 자신의 시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자주 들락거리는 화장실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급하죠. 일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 준비물을 찾느라 시간 낭비하는 시간들 중요하죠. 학습 준비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이걸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일 있죠.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요. 그건 뭘까요? 학교 수업 시간,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업 시간을 급하게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별로 급하게 생각 안 하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스스로 정한 공부 시간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급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습 복습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급한 일은 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변하지 않죠. 여러분 학생이면은 학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공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겠죠. 흔히 급하게 여겨지는 일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급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부의 중요성을 혼란시킨다. 그러므로 항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며칠, 몇 주 전에 계획하고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공부하고 또 다른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이 표를 여러분 한번 잘 꼼꼼히 보시고 내게 과연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뭔가, 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또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보시고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지 나눠줬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각각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쭉 한번 기재를 해보세요. 기재를 하셔서 우선순위대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집중력과 관련된 시간관리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계획을 집중력과 관리하는데요. 여러분 중학생이든 이제 고등학생, 특히 중학생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45분이죠. 그럼 45분 내내 여러분이 집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가장 집중력이 유지가 한번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은 25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다고 딱 넘어고 굳게 집중을 하면은 25분은 그대로 집중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서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그 집중 시간만큼 공부를 하고 좀 떨어지기 싫으면 쉬는 거죠. 쉬었다가 다시 또 집중하고 쉬었다 집중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그 집중력과 관련된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20분 집중하기가 좋다 또는 40분 정도 하는 게 좋다 싶으면 거기에 맞게 집중력과 관련된 시간을 갖다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과목을 적고 학습 분량을 적고 그 다음에 메모도 하고 해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25분간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5분 쉬고 또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하면서 학습 계획을 짜서 활용해 보세요. 자, 이 시간 공부 시간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파킨슨 법칙을 이용했는데 시간과 같은 고정적인 자원도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어떤 일의 마감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집중도와 추진력, 업무 수행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마감 시간을 설정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파킨슨 법칙의 이론처럼 학습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시간도 목적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데 공부 시간 자체가 목적이면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여가 시간을 끝마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여가 시간을 끝마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계획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 관리보다 목표 지향적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 고정 시간에는 학교 가는 시간을 무조건 다 정해있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그것처럼 공부 시간도 어느 정도 이 시간을 잡기 위해서 자, 저녁 시간 내지는 학교 갔다 와서 한 2시간을 한다든지 저녁 밥 먹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 라인을 정해놓는 거죠. 하루에 나는 7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과목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학습 분량을 갖다 정해서 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 라인은 내가 지켜야 할 시간 계획 중 공부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또 위의 샘플처럼 절대적인 공부 시간 라인을 설정하여 위의 것만 주간 시간 계획표에 작성하여 실천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일주일 계획표에 공부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공부하러 책상을 펴는 방법이잖아요. 자, 마감 시간 라인. 마감 시간 라인은 이거는 여러분 깨어나고 아침에 기상하고 수면 시간. 여러분 수면 시간 잘 지키는 친구들이 있나요? 집에서 게임하고 뭐하니라고 저녁 때 늦게 자는 친구들 많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컨디션이 깨지고 시간 계획대로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상 마감 시간하고 수면 마감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몸의 어떤 습관과 리듬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은 다른 모든 일상생활이 깨질 수가 있어요. 틀어지고. 아셨죠? 자, 아까 이야기한 짬 시간, 짜투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짜투리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유동 시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급할 때는 이 시간만큼 효과적인 시간 그리고 이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도 없어요. 시험 앞두고 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아까 이야기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 전에 이동 시간, 버스 안에서 또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그런 짜투리 짬 시간을 여러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 강화를 위해 단순한 공식 및 단어 연습하는 거, 공식을 암기한다든지 또는 누적으로 암기하는 거, 여러분 반복적으로 다음 외울 내용까지 앞에서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 언제든 꺼내기 보기 쉬운 단어장 같은 거, 이런 웬만한 메모장 이런 거에다가 암기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짜투리 시간은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쳐다본다든지 또 놀릴 수도 있죠. 메모장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록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그때 또 기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하고 메모장이나 플래너를 갖고 다니면서 기록하면 여러분은 이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금방 익숙해집니다. 짜투리 시간은 학습 시간 내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토막 시간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죠. 자, 쉬는 시간 여기 보면은 점심시간 틈나는 시간 있죠.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나 그런 때는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가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 길들이기는 이게 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간은 물처럼 풍부하죠. 근데 나에게 적절히 이용할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말 계획을 짜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도요. 여러분 능력이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만들지 못하고 습관과 익숙함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낭비되고 공부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또 이제 시간의 길라잡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익숙해지고 습관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 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떤 시간 계획을 짜고 조금씩 자기 공부 시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인데 그게 이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길들이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하는 그 기간인데 그것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 이상 선생님과 약속한 이 시간 계획 짜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습관자리.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예 시간 계획과 공부, 학습 계획 짜는 게 완전히 습관에 잡게 되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시간도 많이 아끼고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시간 관리 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학습 유형이 있었죠. 그 학습 유형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학습 유형에서 아까 별표하고 O형이 있어요. 동그라미 있었죠. 내가 별형과 O형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시간 관리를 잘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면 알 거예요. 본인들이 별형하고 O형이라는 친구, 동그라미 형들은 난 시간 관리 죽어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계속 어떤 시간 계획 짜서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대로 좀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 목표를 하루에 나는 아까 학습 분량 얘기했죠. 학습 분량만 지키면 돼요. 어떻게 시간 몇 시에 뭐 하겠다 몇 시에 뭐 하겠다 이거보다 내가 요 학습 분량만큼 받는 시간 오늘 안에 끝내겠다. 그런 취지로 마감 시간 오늘 11시나 12시까지 난 이걸 해내겠다는 마감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친구 하면 이 별형과 동그라미 형들이 훨씬 계획을 잘 실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표 자 아까 여기 보면 자 이제 다른 모든 친구들이 또 적용하는 게 있어요. 별형이든 동그라미든 네모형이든 세모형이든 이런 학습자들은 무빙 관리라고 해서 아까 우리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했죠. 예? 우선순위에 맞는 거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내가 지금 급하게 꼭 해야겠다는 내용들은 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나는 뭘 하겠다 해서 어떤 아까 처음에 별형과 동그라미는 어떤 하겠다는 내용을 정해놓고 마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지만 요 무빙 시간 관리는 모든 친구들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여기다 포스트잇 중에서 오늘 내가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걸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책상 앞에 적어놓거나
가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네모형과 세모형 친구들이 있었죠. 네모형과 세모형 친구들은 이 시간 계획대로 딱딱 지켜가면서 계획표대로 실천하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모형 계명은 공부 자체를 위한 시간 관리를 말하죠. 그래서 나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시간에 맞게 고정된 시간대로 쭉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세모형과 네모형 친구들은 계획표대로 실천하는 걸 훨씬 잘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도 사실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쉽게 됩니까? 좀 더 놀게 더 놀아야지. 뭐 친구 생각나고 게임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할 때 가장 힘든 게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든지 공부하기도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간 관리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을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5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내가 뭔가 생각이 들어올 때 5초 후에 나는 실천한다고 바로 5초 후에 일어나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면 또 어렵죠.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학습량을 적절하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예상하던 막상 끝나고 나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론 그 학습량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두면서 계속 내가 1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하는데 학습량을 다시 정리하고 또 실천해보고 조절하고 실천해보고 조절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생님과 해봤고요. 조금 양이 많아서 급하게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지금 여기에 계획표 짜라고 제가 활동지를 줬죠. 선생님이 활동지 다 작성하셔서 다음에 학교에서 꼭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그 시간 계획과 학습 계획 짜기 이거는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 계획과 학습 계획을 꼭 익히셔서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잘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성적도 쭉쭉 오르는 학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니다.